우리 경매에서 주유소 건물을 내가 낙찰받게 되면 나는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미소 경매 TV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수한 물건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주유소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시다 보면 주택에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특수한 것도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까 라는 그런 용기가 생기실 것 같은데요. 용기와 더불어 지식까지 가지고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유소 물건 한번 권리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권리 분석 해볼 물건은요, 2020 타경 5575 물건인데요. 이 물건도 히스토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보니까 네. 중간중간에 이제 유찰도 되고 또 변경도 되고 막 그랬던 물건인데요. 네네. 영업은 하고 있는 주유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주유소와 조그만한 휴게소 있죠. 음식점이 조금 대형화된 그런 곳인데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냥 방치된 주유소라는 얘기죠. 네네네. 그리고 주유소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앞에 주차장, 그리고 휴게소 건물, 그리고 그 외에 제시의 건물들도 같이. 그래서 필지도 굉장히 여러 개가 함께 묶어 나온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봐볼까요? 보시면 건저당, 네. 네. 그 다음 압류, 뭐 쭉 압류. 특별하게 지금 문제되는 뭐 등기부상 권리는 없죠? 네. 전부 다 매각으로 소멸되는. 네. 지금 현재 건물만 나와 있는 등기거든요. 토지 등기부도 한번 보셔야겠죠? 당시 이게 집합 건물이 아닌 상태에서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일괄 매각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건물 등기 권리 분석 따로 하고요. 토지에 대한 등기부 따로 하고 항시 따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말소 기준 권리하고요. 건물에 대한 말소 기준 권리가 날짜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건물만 보시고요. 네. 차후에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본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보셔야죠. 열람해서. 그럼 이와 같은 물건은요, 토지도 여러 개의 번지수가 필지가 많다는 거죠. 필지가 많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필지도 다 등기부로 열람을 해봐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그래 보는 게 정석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보면 임차인이 있어요. 배당 요구도 지금 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법원에서 임차 조사한 최모씨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 사람이 실질 낙찰자한테 어떤 법률 관계를 따질 때 대항력을 갖췄는지 먼저 보셔야죠. 주유소는 영업용 건물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럼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없을 수. 단순한 점유자로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 자체가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네. 저 직원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낙찰자한테 자기의 어떤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좀 역사를 보면 감정가 63억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88%로 됐다가 다시 변경돼서 100%가 됐어요. 네네.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경우들은 어떠한 상황들에 있어서 이렇게 될까요? 저것만 봐서는 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한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매각기일 잡아서 매각 공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어떤 흥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매각 공고가 진행해서 매각기일이 잡혔다는 거죠. 그럼 다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자를 갖다 광고하고 진행했을 때 낙찰자가 불이익을 네.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좀 보면요. 건물도 1, 2층짜리의 건물이 있고요. 현관, 소각장, 정자, 네네. 창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예, 예.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답이 있어요. 네, 저 위로 가시면은요, 네. 거기서 법원에서 공고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공고해갖고 일괄 네. 매각했다는 거고요. 목록 2에 이번에 농지증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이 제출 필요하다. 농지증은 항시 매각 허가 결정 시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만일 미제출한 경우에는 보증금이 몰수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제시의 건물도 감정가에 포함해서 매각이 되는 거고, 그 지상의 정운수라든가 수목도 토지가액에 같이 포함해서 매각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경매에서 주유소 건물을 내가 낙찰받게 되면 나는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주유소라는 것 자체가 뭔가 허가받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석유법 7조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주유소 정제업자의 지휘승계가 있거든요. 그 지휘승계를 하려면은 매각으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석유 정제 시설을 갖다가 전부 승계한 경우에만 그 지위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권을. 네네네. 근데 그 사람한테 굳이 양도양수라는 어떤 이런 승계 절차를 갖다 인수하는 절차를 없다 하더라도 경매로 낙찰받을 때 주유소 건물뿐만 아니고 토지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석유 정제 시설을 전부 매각으로 낙찰받은 사람은 현재 영업허가 나와 있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런 주유소를 낙찰을 저희가 받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인수를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주유소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유류 저장 탱크입니다. 저 주유소 밑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가 반드시 같이 매각이 돼야 돼요. 또 하나가 저 위에 있는 주유기 있지 않습니까? 저 주유기도 같이 매각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이유에 관련된 주유 정제 시설, 한마디로 지하에 있는 유류 저장 시설하고 그다음 저 주유기도 같이 매각을 시키거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매각 대상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요. 그다음 제시의 일반적인 건물들만 있지 그게 지금 매각에서 누락이 된 상태예요. 주유소를 갖다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입찰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담당하고 통화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영업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걸 받아야 되는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폐업을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업할 때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땅에 대한 원사 회복 의무가 있어요. 이 주유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 지하에 있는 그 유리장 탱크에 어떤 기름이 새나가서 토지 자체가 오염이 돼 있다 그러면은 정화하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주유소에 대해서 과징금이 예를 들어 있다든가 뭐 이런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는 목적으로 여기에다 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기를 낙찰을 받고자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문제가 것들이 있죠. 일단은 있네요. 저 주유소를 갖다가 다 없앤다 하더라도 네. 현재 그 주유소 아래에 있는 땅들이 네. 과연 석유 같은 이런 걸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았는지 이런 정화 비용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유소에 대한 물건을 권리 분석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